안녕하세요. 역사 2.0입니다. 13번, 14번 학습지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1894년부터 발생한 사건들로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사건들이 동시대에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의 내용을 13번, 14번 학습지에 나눠서 각각 배워볼 예정이고요. 오늘 13번 학습지에서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동학은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1860년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새로운 종교입니다. 자, 최재우는 스스로 종교를 만듦으로써 일대 교주가 되었죠. 자, 인내청 사상, 바로 동학의 교리입니다. 한자말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최재우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만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 최재우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 교주 최재우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인 최시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시영은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의 동학의 경전을 펼치게 되면서 조금씩 동학을 여러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 정부에게 있어서 동학은 금지되어 있는 종교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892년 교조 신원운동이 전개됩니다. 교조 신원운동이란 동학 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개한 운동을 말하는데요. 자, 동학 교도들은 공주, 여기서 말하는 공주는 충청도 공주를 말하는 겁니다. 충청도 공주, 전라도 삼례, 그리고 서울 등에서 단체로 모여서 우리 동학이라는 종교를 인정해달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이 운동을 교조 신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동학이 어떻게 조금씩 확산되어 갔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동학 농민운동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고부 농민봉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고부 지역의 군수였던 조병갑은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병갑은 여러 가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특히 교과서에서는 일단 만석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만석보는 조병갑이 고부 지역 백성들을 시켜서 만든 보를 말합니다. 보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조병갑은 만석보를 만들고 농민들로 하여금 이 만석보의 물을 농사 짓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세를 내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조병갑이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괴롭히게 되면서 전봉준 등 고부에 있던 전봉준 등의 농민들은 사발 통문을 돌리면서 고부 농민들이여 다 함께 봉기하여서 조병갑을 물리치자라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사발통문이란 주동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둥글게 쓰고 둥글게 쓴 글을 말합니다. 사진 오른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둥그렇게 쓴 것이 보일 겁니다. 밥그릇을 얹어놓고 이 글을 사람의 이름을 나열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한자로 사발이라고 합니다. 사발통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글입니다. 전봉준 등의 동학을 믿는 농민들의 주도로 인해서 결국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고부 농민 봉기라고 하고요. 자, 조병갑은 결국 군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조병갑이 쫓겨난 이후에 새롭게 군수로 임명된 박원명이라는 사람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해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고부농민봉기는 끝을 내릴 뻔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선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였다면 동학농민운동은 2단계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안핵사로서, 안핵사란 지방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를 말합니다. 안핵사로서 고부에 파견된 이용태라는 사람이 농민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게 되면서 결국 농민들은 다시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을 모여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봉기하였다라고 지금 학습지에 표시가 되어 있죠. 무장에서 봉기한 동학 농민군은 백산 지역에서 자신들의 뜻을 알리는 경문을 발표하면서 조선 정부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군은 황토현, 황룡청 등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 전주성까지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전주성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은 전라도 지역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동학농민군이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전주성을 차지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기에 이르자 조선정부는 청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동학농민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청나라가 조선의 요청에 따라서 군대를 파견했을 때 일본도 텐진 조약을 핑계 삼아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12번 학습지에서 텐진 조약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텐진 조약의 내용 중에서 조선 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군대를 철수한다. 혹시라도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서로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내용,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철수한다 부분을 일본이 걸고 넘어진 것이죠. 일본은 텐진 조약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한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으니, 자, 청나라는 사실 일본에 우리 군대 보낸다라고 사전 통보를 하고 보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찌되었거나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일본도 군사를 보내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게 되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스스로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고 그 영향력을 오히려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텐진 조약을 핑계 삼아서 조선의 군사들을 보냈던 것이죠. 자, 한편 조선 정부 당황합니다. 청나라만 군대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까지 군대를 보냈죠. 동학 농민군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조선 정부군이 우리 동학 농민군의 입장에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고 하지만 조선 땅에 동학 농민군을 핑계 삼아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온 상황이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청나라 혹은 일본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조선 정부, 동학 농민군은 우선 화해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동학 농민군은 그 대가로 스스로 군대를 해산하기로 합니다. 이때 맺었던 약속을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맺은 화해의 약속,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통학 농민군의 요구인 배정개혁안을 들어주기로 하고 대신 통학 농민군은 해산합니다. 해산한 통학 농민군은 자신들이 장악했던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집강소, 한자말로는 처리하여 다스리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집강소는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에 설치한 자치기구입니다. 이 자치기구를 통해서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통해서 동학농민군은 배정개혁안을 실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선이라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한 이후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서 배정개혁안을 조금씩 실시해 나갑니다. 탄관오리, 나쁜 관리들이 탄관오리를 처벌하기도 하고요. 신분제도들은 개혁하기도 합니다. 자, 전주화약을 맺는 조건으로 동학농민군이 제시했던 배정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학습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탄관오리의 죄상을 자세히 조사 처리할 것, 횡포한 부자, 부호를 처벌할 것, 노비 문서를 불태울 것,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엄벌할 것, 공사체, 이미 쌓인 빚은 면제할 것, 토지는 균등하게 분장할 것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배정개혁안을 실시하면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뿐이지만은 자신들이 원했던 사회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제1차 농민분기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지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동학농민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군이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게 되면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군은 일단 전라도 일대라도 우리가 원하는 개혁안을 실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기대와는 다르게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 땅에서 군대를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공공연하게 조선을 지배하겠다라는 욕심을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죠. 특히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 의도를 밝히면서 조선의 임금이 머물고 있는 경복궁을 군대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군을 우리 스스로 물리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동학농민군은 다시 군대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것을 2차 농민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논산에 총집결합니다. 논산에 총집결한 동학농민군은 서울을 향해 한양을 향해 진격합니다. 한양에 있는 일본군을 물리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을 물리치겠다가 동학농민군의 생각이었죠. 논산에서 서울 한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주를 지나야 했습니다. 공주에 있는 우금치라는 언덕에서 조선 관군과 일본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우금치를 넘기 위해서 조선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조선 관군 그리고 일본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전봉준 등의 주요 지도자들은 체포당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동학농민군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지 뒷면에 있는 2차 농민봉기에 대한 지도입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뒷바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동학이 1대 교주 최재우에 의해서 장시되고 2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서 조금씩 그 틀이 잡혀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의해서 전봉준 등의 인물로 인해서 고부농민분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이후 동학농민군이 1차 봉기를 통해서 황토현, 황룡천에서 조선 정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오게 되자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배정개혁안을 실시해 나갑니다.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는 계속해서 조선에 머물게 되고 심지어 일본군은 경복궁을 습격하기까지 합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봉기합니다. 이것을 2차 봉기라고 하죠. 하지만 조선군 그리고 일본군의 연합에 의해서 공주 운치에서 패배하게 되고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토록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시대에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압도적인 세력을 가진 조선 정부군, 일본군에 맞서서 싸웠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원했던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우선 첫 번째, 반봉건적인 성격입니다. 신문제 등 잘못된 옛 제도들을 정치 사회적인 제도들을 고치고 싶었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반봉건적인 성격입니다. 동시에 반침략적인 성격. 일본의 조선 침략,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대해 실시하는 내정 간섭에 저항하는 침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격, 반침략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던 수많은 농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옛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반봉건적 성격, 그리고 반침략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정리하기 들어갈게요. 십삼 번 학습지에서 우선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농민들은 우리 같은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일본의 침략, 다른 외국 세력의 침략에 맞서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이런 소망은 일단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이 어떻게 이어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쭉 공부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다음 14번 학지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동시대에 전개되었던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